그날 밤 폭우는 유난히 거셌습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묻으려 했고 누군가는 끝내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 그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숨겨졌던 군대의 추악한 비밀이 하나씩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채널 구독해 주세요.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계급장 다 떼고 한판 붙으면 내 발차기 한 번이라도 버티겠나? 사내 자식도 아닌 게 어디서 센 척을 해? 육군본부 중앙수사단장실 두꺼운 머그잔이 허공을 가르고 날아가 콘크리트 벽면에 쾅하고 처박혔다. 살벌한 파여름에도 맞은편에 앉은 헌병대위는 뻔뻔하게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다. 특전 707 부대 시절 미친 암표범이라 불리며 테러범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던 박서진 중령. 그녀의 눈빛이 무섭게 얼어붙었다. 중령님 표현이 너무 과하십니다. 이건 명백히 사단장님 지시 사항입니다. 남녀 간의 감정 싸움이고 사소한 오해에서 빚어진 우발적 사고일 뿐이라고요. 화천성부대 헌병대에서 파견 나온 데는 입꼬리를 비열하게 말아올리며 대구했다. 박서진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오해, 우발적. 한지수 중위가 유서를 남긴 채 화장실에 목을 매단 사건을 두고 하는 말치고는 너무나 뻔뻔했다. 단순한 오해라. 한지수 중위가 미쳐서 자기 숨통을 끊었다는 소리로 들리는군. 박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서운 기세로 대위에게 다가갔다. 저벅 묵직한 전투화 소리가 시한폭탄 초침처럼 단장실을 울렸다. 대위의 낯빛에서 건방진 여유가 싹 사라졌다. 그가 황급히 의자 뒤로 몸을 숨기려 했지만 박서진의 행동이 더 빨랐다. 쾅! 박서진이 대위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책상 위로 눕혔다. 컥하는 소리와 함께 대위의 두 발이 허공에서 버둥거렸다. 내 방에 몰래카메라라도 달아둔 줄 알았나 보지. 사단장 아들내미 사고 수습하려고 여기까지 기어와서 지저대면 내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엎드릴 줄 알았나? 당장 손 놓으십시오. 이건 명백한 하극상입니다. 헌병대에 고발하겠습니다. 하극상? 그래. 그럼 제대로 밟아주지. 당장 꺼져. 내 수사망에는 예외도 없고 도망칠 구멍도 없어. 내 주인에게 전해라. 미친 개가 피비린내를 맡았으니 목덜미 씻고 기다리라고. 박서진은 대위를 쓰레기처럼 복도로 거칠게 집어던졌다. 화당. 차가운 바닥에 꼴사납게 엎어진 대위를 보며 그녀는 제복 옷매무새를 매만졌다. 지나가던 병사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벽에 바짝 붙었다. 단장님 무사하십니까? 조심스레 문을 닫고 들어온 자는 부관 송태경 소령이었다. 박서진의 신복이자 707 시절부터 사선을 넘나든 충직한 부하. 하지만 오늘따라 그의 낯빛이 심상치 않게 굳어 있었다. 나를 똑바로 보지 못하는 눈빛. 박서진은 모나미 볼펜으로 책상을 까딱까딱 쳤다. 태경아, 당장 출장 준비해라. 화천성 부대 가시는 겁니까? 사단장 장동환 소장은 육사 인맥을 꽉 쥐고 흔드는 최고 권력자입니다. 섣불리 건드리면 군 전체가 발칵 뒤집힐 겁니다. 윗선에서도 조용히 묻어버리려는 분위기라고요. 판을 엎으려고 찌르는 거다. 숨기려는 쥐새끼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소문이니까. 박서진은 주머니에서 낡은 지포를 꺼내 손가락으로 튕겼다. 탁탁 거칠게 쇳소리가 사무실에 퍼졌다. 한지수는 내 초임 시절에 직접 키워낸 녀석이다. 독종 중에 독종이지. 제게 쉰다. 독종 중에 독종이지. 발목이 부러져도 천리 행군을 버틴 애가 겨우 오해 따위로 목숨을 버려 웃기는 소리 작작해. 맞아. 그녀의 두 눈이 매섭게 번득였다. 목표물을 포착한 포식자의 싸늘한 안광 그 자체였다. 지프차 준비하겠습니다. 송태경이 묵묵히 경례를 남기고 나갔다. 박서진은 창문 밖으로 고요한 사령부 풍경을 훑어보았다. 저토록 안락한 장막 밑에 도대체 얼마나 추악한 고름들이 터져 흐르고 있을지 그녀는 이빨을 꽉 깨물었다.
강원도 오지에 자리한 칠성부대 사단 본부. 험준한 산맥으로 가로막힌 부대의 어둠은 유독 짙고 빠르게 깔렸다. 지휘관실은 숨막히게 적막했다. 최고급 소파에 거만하게 기댄 장동환 소장은 만년필을 굴리고 있었다. 그 맞은편엔 바닥만 응시하는 아들 윤건우 대위가 바짝 얼어붙어 있었다. 건우야, 장동환의 어조는 고요했지만 뼈를 찌르는 섬뜩함이 배어 있었다. 예, 사단장님. 내가 내게 준 게 훈장이냐 방패냐? 정말 죄송합니다. 그 기집애가 갑자기 그렇게 발악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분명 분위기도 좋고 서로 눈 맞은 줄 알았는데 쨍그랑 장동환이 유리잔을 아들 발에 던졌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고 얼음물이 윤건우의 바지로 쏟아졌다. 윤건우가 윽 소리를 내며 뒤로 움찔했다. 분위기가 좋아. 강제로 짓누르는데 그 기집애가 퍽이나 좋아했겠다? 이 미련한 새끼. 계집질할 거면 탈 안 나게 하라 했지? 내 진급이 당장 코앞이야. 중장이 눈앞인데 내 놈이 똥을 싸. 장동환은 깊게 탄식했다. 새끼의 멍청한 짓거리에 분통이 터졌지만 유일한 피부치였다. 저놈이 성폭행범이 되면 내 남은 군생활도 박살나는 거다. 한지수 중위 사건 처리는 깔끔하게 끝냈겠지. 컴컴한 구석에서 헌병대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아까 박서진에게 쫓겨났던 그 대위의 상관이었다. 예, 사단장님. 지금 사단 병동 독방에 감금시켜 두었습니다. 통신기기는 전부 압수했습니다. 심각한 우울증을 명분 삼아 조기 전역 절차를 밟아버릴 계획입니다. 입 하나 번근 못하게 약도 좀 썼습니다. 상부에서 눈치를 채버렸다던데 박서진 중령 말씀이십니까? 그 사람 지독기로 소문났습니다만 물증도 없는 일에 막무가내 나서지는 못할 겁니다. 이윽고 경비대장이 말을 멈추며 장동환의 눈치를 살폈다. 장동환이 두 눈을 크게 떴다. 게다가 저 송태경 소령 쪽에 덫을 쳐놨습니다. 장동환의 얼굴에 그제야 짙은 미소가 번졌다. 송태경이라 박서진의 수족들 아닌가? 동생 수술비 때문에 사채까지 썼더군요. 돈줄이 참 급한 놈입니다. 박서진 중령의 사소한 일상들을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아마 조만간 기쁜 소식이 있을 겁니다. 정말 대단해. 박서진이라. 707 출신의 미친 들고양이. 글쎄 발톱 빠진 호랑이가 내 구역인 화천 골짜기에서 뭘 할 수 있을지 지켜보자고. 그는 창밖을 멀리 보았다. 화악산 줄기 위로 짙은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었다. 비가 올 것 같았다. 피비린내를 지워낼 아주 거친 비가. 화천으로 달리는 관용차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박서진은 태블릿으로 한지수 중위의 복무 기록 문서를 살펴보고 있었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장교. 동료들의 평판도 최고. 그런 그녀가 갑자기 사단장 아들을 유혹하고 그게 실패하자 소동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삼류 소설보다도 못했다. 태경아. 운전대를 잡은 송태경의 몸이 움찔했다. 네. 단장님, 넌 내가 왜 널 부관으로 쓰려고 하는지 알아? 뜬금없는 질문이었다. 송태경이 앞의 거울을 통하여 박서진을 힐끔 보았다. 박서진은 먼 곳을 보고 있었다. 제가 임무 완벽히 해내서죠. 총술도 격투도 단장님 다음으로는 자신 있습니다. 아니, 넌 거짓말을 못해. 707 훈련 때 기억나? 교관 몰래 초코파이 훔쳐 먹다 걸렸을 때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는데 입술에 초콜릿 묻어 있었던 거. 박서진이 살짝 웃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다. 그때 얼차려 받느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 미치게 굴렀지. 근데 태경아. 지금 내 눈이 그때랑 똑같다. 차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진 듯했다. 송태경의 팔이 핸들을 꽉 쥐어 가죽이 비틀리는 소리가 났다. 긱차가 갓길에 급하게 멈춰섰다. 뒤따르던 트럭들이 경적을 울리며 지나갔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장동환 측에서 연락 왔었지. 박서진의 목소리는 낮고 뚜렷했다. 떠보는 것이 아니었다. 확신이었다. 그녀는 송태경이 동생의 수술비 문제로 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송태경은 침을 꿀꺽 삼켰다. 식은땀이 얼굴 측면을 타고 흘러내렸다. 말해. 뭐라고 짓거리던 박서진이 상체를 앞으로 향하며 운전석 헤드레스트 옆으로 얼굴을 밀어넣었다. 나를 팔라고 하던가 아니면 증거를 없애라고 하던가? 단장님, 저는 결정해. 내 부관으로 남을 건지 아니면 저 더러운 늙은이의 일회용 사냥개가 될 건지. 지금 내 대답에 따라 이 차가 화천으로 갈지 아니면 내군 생활 종착역으로 갈지 결정될 거다. 송태경은 핸들에 머리를 기댔다. 정적 속에서 빗방울이 유리를 때리기 시작했다. 후두둑, 후두둑. 굵어지는 빗소리가 송태경의 험한 숨소리를 덮었다. 사단장 측 참모가 접근해 왔습니다. 단장님의 수사 계획과 동선을 넘겨주면 제 동생의 수술비 전액과 빚을 갚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송태경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박서진은 시트 뒤에 다시 몸을 푹푹 기댔다. 그래서 줬는가? 아직 아무것도 넘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흔들렸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송태경이 두 눈을 감았다. 박서진은 차량 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었다. 가자. 네. 화천으로 향한다. 흔들리는 건 죄가 아니야. 꺾이지만 않으면 돼. 그리고 내 동생 수술비는 이번 일 끝나면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딴짓거리 할 생각 마. 내 통장에 쌓인 돈이 썩어나니까. 송태경의 눈이 커졌다. 그는 떨리는 손길로 다시 운전대 잡았다. 양볼이 붉어져 있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단장님, 목숨 걸고 모시겠습니다. 감사는 나중에 해. 지금은 엑셀이나 밟아. 늦으면 한지수가 당장 죽을지도 몰라. 이 빗줄기 예사롭지 않아. 부왕. 엔진 소리와 함께 차가 다시 빗속을 뚫고 달려갔다. 박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내부의 적은 일단 잠재웠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다. 장동환, 그 늙은 너구린 송태경 하나만 믿고 있지는 않을 터였다. 화천에 당도하는 순간부터 진짜 전투가 시작될 것이었다. 2시간 후 칠성부대 정문 코앞. 장대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무장한 군인들이 바리케이드로 길을 막아섰다. 정지. 용건을 말씀하십시오. 우비를 입은 군인이 차창을 두드렸다. 송태경이 차창을 내리고 공무증을 내밀었다. 육군본부 중앙수사단장 박서진 중령님이다. 길 비켜. 하지만 군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무전기로 어딘가에 연락을 하더니 난처한 얼굴로 다시 돌아왔다. 죄송합니다. 현재 사단 내 보안 점검 중이라 외부 차량 출입이 완전 통제되었습니다. 사단장님 특별 명령입니다. 보안 점검 조사관이 왔는데 문을 걸어 잠가. 아주 대놓고 숨기겠다 이 말군. 박서진 차문을 열고 나갔다. 퍼붓는 폭우를 온몸으로 맞으며 그녀가 위병소 앞으로 다가갔다. 박중령님 차 안에 계십시오. 졌습니다. 송태경이 급히 우산을 씌워주려 했지만 박서진은 고개를 저어 거절했다. 그녀는 병사의 눈을 매섭게 쏘아보았다. 당장 저 바리케이드 치워.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안 돼? 사단장 지시는 법이고 내 지시는 개가 짖는 소리로 들려? 박서진은 사병의 멱살을 틀어쥐었다. 빗속에 그녀의 눈빛이 무섭도록 번뜩였다. 당장 이 차단기를 치우지 않으면 내가 직접 부수고 진입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모두를 명령 불복종죄로 군사재판에 회부해버리겠다. 결정해라. 길을 비킬래? 아니면 감방에 갈래? 그 순간 부대 안쪽에서 짙은 색 승용차가 다가왔다. 차창이 스르르 열리고 법무참모가 얄미운 웃음을 띠며 고개를 내밀었다. 아이고 박중령님 707 출신이라더니 이곳 화천까지 와서 소란이십니까? 여긴 육본이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 박서진은 헛웃음을 치며 재킷을 벗어 송태경에게 던졌다. 얇은 옷이 비에 젖어 살땜에 밀착됐다. 그녀가 관절을 풀었다. 뚜둑 난동 아니야. 이제 진짜 난동이 뭔지 똑똑히 보여주지. 박서진이 차단선 쪽으로 성큼 발을 내디뎠다. 제7사단 정문 앞 빗속에서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려 했다. 장대비가 매섭게 쏟아지고 있었다.
화천의 밤하늘이 번쩍이고 굉음을 뿜을 때마다 정문 앞에 혼란스런 광경이 불빛에 환히 보였다. 지워졌다. 당장 잡아. 대원 넷이 한꺼번에 박서진을 향해 몸을 날렸다. 진창에서 뒤엉킨 육체들 일반인이었다면 벌써 진압되어 바닥에 얼굴을 묻고 기절해 있어야 마땅할 위기였다. 그러나 그 가운데 선인은 707 특수임무단 대테러 팀장 출신 박서진이었다. 정말 귀찮게 엉겨붙지 말고 당장 떨어져. 거센 외침과 동시에 그녀의 몸이 활시위처럼 솟구쳤다. 그녀는 제8을 쥔 사병의 완력을 거꾸로 이용해 공중으로 도약했고 빙글 돌며 차올린 발끝이 배후에서 덮치던 군인의 안면을 강타했다. 퍽! 참 묵직한 타격음이 빗소리를 뚫고 울렸다. 앞! 군인 한 명이 뒹굴자 둥근 포위망이 일순간 무너져 내렸다. 박서진은 두 발이 땅에 닿자마자 재빨리 돌진해 앞을 막던 사병의 무릎 뒤를 군화로 걷어찼다. 균형을 잃은 사병이 엎어지자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그 등을 밟고 뛰어올라 법무참모가 탄 군용차 앞덮개 위로 훌쩍 날아갔다. 쾅! 철판이 찌그러지며 차체가 크게 요동쳤다. 참모의 두 눈동자가 겁에 질려 쏟아질 듯 팽창했다. 비에 젖어 처참한 몰골인 박서진이 차체 위에 웅크리고 그를 아주 차갑게 쏘아보고 있었다. 당장 문 열어. 미쳤냐? 네가 지금 무슨 짓을 벌이는지 아냐? 이건 폭동이야. 즉각 사살감이라고. 참모가 주춤거리며 소리 질렀다. 박서진은 침묵하며 보닛에서 뛰어내려 정문 차단기 조작함 쪽으로 곧장 다가갔다. 사병 하나가 진압봉을 치켜들고 막아서려 했으나 그녀의 무서운 눈빛에 짓눌려 슬금슬금 물러났다. 콰직. 그녀의 발길질이 조작함 외부 케이스를 조각냈다. 안쪽에 복잡한 케이블이 노출되며 불꽃이 일었다. 그녀는 장갑도 없이 그 다발을 쥐고 뜯어냈다. 삑! 전력이 끊기자 잠금 장치가 풀린 차단바가 힘없이 위로 들어 올려졌다. 진입로가 뚫렸다. 태경아 차 끌고 와. 넋을 잃고 그 꼴을 보던 송태경이 퍼뜩 놀라 가속 페달을 밟았다. 군용차가 진흙을 거칠게 튀기며 박서진 곁에 섰다. 박서진은 뒷자리에 타며 거친 숨을 내뱉었다. 젖은 머리칼에서 빗물이 흘러내려 시트가 다 젖었다. 의료동으로 달려. 한지수가 거기 있어. 팀장님 정말로 괜찮겠습니까? 사태가 너무 심각합니다. 송태경의 음성은 잘게 흔들렸다. 저 멀리 보이는 정문은 쓰러진 군인들과 파손된 장비들로 엉망진창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조사가 아니었다. 전면전의 서막이었다. 사태를 키우려고 일부러 그랬어. 얌전히 굴면 저들은 한지수를 쥐도 새도 모르게 지워버릴 족속이야. 아주 요란해야 해. 세상이 다 지켜볼 만큼 시끄러워야 놈들이 섣불리 손을 못 써. 박서진은 축축한 옷소매를 걷으며 바깥을 노려봤다. 칠흑에 덮인 부대 전체가 거대한 악마의 입처럼 느껴졌다. 의무대 특수통제동 일반 환자실과 멀리 떨어진 낡은 건물. 창문엔 철창이 막혀 있었고 입구엔 평복 차림의 우람한 남자들이 서 있었다. 군인이 아니었다. 수상한 기운이 났다. 사설 용병 회사 아니면 폭력 조직의 기운이 군용차가 통제동 입구에 긱 멈춰섰다. 박서진은 차가 정지하기도 전에 거칠게 내렸다. 넌 뭐야? 여긴 출입 금지 구역이야. 당장 가. 사복 덩치 하나가 건들거리며 앞을 막아섰다. 박서진은 반응할 가치조차 없다는 듯 직진을 계속했다. 건달이 그녀의 어깨를 밀치려 손을 뻗는 찰나 박서진의 손이 놈의 팔목을 꽉 움켜쥐었다. 빠각. 으악. 관절 꺾이는 소리가 울리고 덩치는 비명을 토하며 바닥에 쓰러졌다. 박서진은 적의 팔을 비튼 상태로 현관 유리문 쪽으로 거칠게 돌진했다. 쨍그랑. 유리가 박살나며 문이 열렸다. 비켜라. 뼈 다 으스러지기 전에. 남은 한 녀석이 품속에서 무기를 꺼내려다 송태경이 겨눈 테이저건을 보고 행동을 멈추었다. 송태경의 시선도 이제는 제법 날카로워져 있었다. 막아라. 아무도 못 들어오게. 박서진은 송태경에게 후방을 맡긴 채 복도로 뛰쳐 들어갔다.
약품 냄새가 짙게 밴 복도 끝. 특수 격리실 팻말이 붙은 문이 눈에 띄었다. 잠긴 문이었지만 박서진에겐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다. 소화기를 든 그녀는 망설임 없이 문 손잡이를 3개 내리찍었다. 쾅쾅 3번 내리치자 문고리가 부서져 나갔다. 박서진은 어깨로 문을 거칠게 밀고 들어갔다. 뉘십니까? 안쪽엔 군의관 복장의 남자가 주사기를 쥔 채 떨고 있었고 침대 위에는 한지수 중위가 눈을 감고 누워 있었다. 박서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한지수의 사진은 침대에 단단히 묶여 있는 상태였다. 텅 빈 두 눈은 천장을 허망하게 주시하고 있었고 입 주변엔 흰 거품 자국이 선명했다. 전형적인 약물 과다 부작용이었다. 이 악마 같은 놈. 박서진이 군의관에게 덤벼들었다.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지만 극도로 분노한 맹수를 피하기엔 역부족이었다. 박서진은 그의 멱살을 잡아 벽에 냅다 꽂았다. 뭐 주입했어? 당장 말해. 무슨 약을 썼냐고? 수수면 유도제입니다. 환자가 발악을 하길래 어쩔 수 없이 자해. 저게 자해 막으려고 묶어둔 꼴이냐. 쌩쌩하던 애를 산송장으로 만들어놔. 박서진은 사내가 쥐고 있던 주사기를 단번에 낚아채어 바닥에다 패대기를 쳐버렸다. 곧장 침상으로 다가가 한지수의 끈을 서둘러 풀어냈다. 지수야, 나야. 박중령. 언니 왔어. 눈 좀 떠봐. 한지수의 머리가 맥없이 툭 꺾였다. 창백한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네. 대위님 죄송해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건 평범한 애원이 아니었다. 철저히 세뇌당해버린 절대적 공포심이었다. 박서진의 두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4년 전 임관식 때 제일 당차게 경례하던 늠름한 후배의 모습은 이제 흔적조차 없었다. 누가 이랬어? 윤건우, 그 개자식이 벌인 짓이야. 아냐. 아닙니다. 제가 꼬리 친 겁니다. 제가 추잡한 년입니다. 한지수가 경련을 일으키며 헛소리를 늘어놓았다. 박서진은 한지수를 와락안았다. 뼈만 남은 등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치솟는 분노에 시야가 확 붉게 물들어버렸다. 이건 단순 범죄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이었다. 영혼을 죽이는 범죄. 그 무렵 복도에서 군화 소리가 쿵쿵 들려왔다. 수십 명은 됨직한 발소리였다. 포위해라. 창문과 비상구 다 막아. 박서진은 한지수를 침상에 눕힌 뒤 담요를 덮어주었다. 이윽고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의 눈에 깃들었던 슬픔은 사라지고 섬뜩한 사례만 남았다. 송태경, 문 걸어. 대장님 늦어버렸습니다. 헌병들이 이 건물을 포위했습니다. 무전기를 든 송태경이 뛰어들어왔다. 그의 낯빛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내 병실 입구로 무장한 헌병들이 진입했다. 총기는 없었으나 다들 손에 진압봉과 방패를 굳게 쥐고 있었다. 잠시 후 대열 뒤편에서 여유로운 걸음걸이로 한 사내가 나타났다. 투스타 계급장을 단 7사단장 장동환이었다. 대체 이게 무슨 난동거리인가? 박중령 타 부대의 무단으로 침입해 막무가내로 기물을 부수고 군의관을 패며 환자까지 탈취하려 들다니. 장동환은 춤춤 혀를 차며 실내를 살폈다. 침상에 누운 한지수를 힐끗 쳐다보던 그의 눈길은 곧바로 박서진을 향했다. 난동이라니? 네 아들놈 악행에 비하면 이건 장난에 불과해. 네가 군인이냐? 장성 계급장 달고 부하 피 빨아먹는 게 퍽이나 부끄럽지도 않아. 박서진이 사납게 쏘아붙였다. 하지만 장동환은 태연히 품속에서 서류를 꺼내 보였다. 박서진 중령, 지금부로 상관 모독, 특수공무집행방해 무단 침입 및 기물파손죄로 체포하겠네. 내 아들에 관한 물증이 있나? 허나 자네 행패는 숱한 목격자들과 카메라가 명백히 증명하지 완벽한 함정이었다. 애초부터 그녀가 이성을 잃고 철저히 폭주하도록 짜놓은 판이었다. 초소에서 시간을 고의로 지연시킨 일, 법무 참모의 도발 모두 다 지금 이 순간을 위한 밑그림이었다. 그녀를 수사관에서 범죄자로 둔갑시켜 수사 권한을 아예 뺏으려는 치밀한 수작. 증거 원하시니 똑똑히 확인시켜주지.
박서진이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잡았다. 녹음 중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옆에 선 송태경이 박서진의 팔목을 꽉 잡았다. 대장님 참 죄송합니다. 철그럭. 서늘한 쇳덩이가 그녀의 손목을 옥죄었다. 수갑이었다. 박서진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단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송태경은 시선을 깐 채 묵묵히 수갑을 채우고 있었다. 송태경, 너 미쳤어? 가족 수술비가 무척 급했습니다. 어차피 질싸움이니 제발 체념하십시오. 장동환이 박수를 쳤다. 멋지군. 과연 송소령의 아주 탁월한 상황 판단이야. 약조대로 네 혈육은 내일 당장 인류병원에서 수술받을 거다. 빚도 다 갚아주지. 박서진의 사고가 백지 상태로 터머버렸다. 지독한 배신. 믿기 힘든 배신의 현장이 바로 눈앞에 펼쳐졌다. 송태경은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 족쇄를 채웠다. 박서진은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한 채 가만히 서 있었다. 당장 끌어내. 지하에 가둬. 한지수 대위는 병세가 나빠졌으니 외부와 차단된 구역으로 이송해. 개미 한 마리도 들이지 마. 경비병들이 다가와 박서진의 두 팔을 결박했다. 박서진은 잠자코 서 있었다. 사실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의 두 눈은 오로지 송태경만을 향해 있었다. 송태경은 끝끝내 바닥만 쳐다보았다. 태경아, 밖으로 끌려가며 박서진이 낮게 속삭였다. 명심해. 내 복수의 칼날은 아무런 예고 없이 날아갈 거다. 송태경의 몸이 눈에 띄게 떨려왔다. 박서진은 경비병들의 손에 이끌려 밖으로 사라졌다. 장대비가 창문을 거칠게 때렸다. 이제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 했다. 장동환은 비열한 웃음을 띠고서 한지수 곁으로 걸어갔다. 참 재수가 없군. 애송이. 가만히 숨죽이고 있었으면 적당히 챙겨서 살려뒀을 텐데. 건방지게 날 막아서다니. 장동환이 한지수의 턱을 툭툭 쳤다. 윤지아는 두려움에 떨며 눈물만 흘렸다. 제사 헌병대 지하 구치소. 습하고 퀴퀴한 악취가 나는 감방. 박서진은 싸늘한 콘크리트 바닥에 주저앉았다. 결박은 풀렸으나 감방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문 밖에는 무장한 경비 둘이 교대로 보초를 서고 있었다. 휴대전화도 지갑도 신분증도 죄다 빼앗겨버린 상태였다. 그녀에게 남은 건 축축한 전투복과 타오르는 적개심이 전부였다. 정수연은 무릎에 고개를 묻고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철저하게 속았다. 이성의 눈이 멀어 무작정 뛰어든 결과는 몹시 끔찍했다. 윤지아는 위태로워졌고 나는 갇혔으며 믿었던 부하는 등을 돌렸다. 밥이요. 창살 아래 틈으로 식판이 쓱 밀려 들어왔다. 싸늘히 식은 볶음밥이었다. 송하나는 그 식판을 냅다 걷어차버렸다. 장동환에게 전해. 이런 걸론 내 입 못 막는다고. 입 다무십시오. 소란 피우면 전등을 끄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보초병은 건조하게 대답하고 돌아섰다. 박서진은 서늘한 벽면에 몸을 푹 기댔다. 이성을 되찾아야 했다. 적진 한가운데 완전히 고립되었던 과거를 회상했다. 그때도 살아남았다. 탈출구는 있다. 무조건 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방금 일어난 일을 복기했다. 송태경의 돌변, 결박하던 그의 떨리던 손끝, 그리고 마지막 순간 내 손안에 몰래 쥐어준 의문의 물건. 임다은은 꽉 움켜쥐고 있던 오른쪽 손을 폈다. 손바닥 안에는 구겨진 종이 조각이 숨겨져 있었다. 포박하는 척하며 송태경이 교묘하게 건네준 물건이었다. 맥박이 다시 요동쳤다. 날 배신한 게 아니었나? 혹시 이중 스파이? 임다은은 보초의 시선을 피해 은밀하게 종이를 펼쳤다. 희미한 불빛 밑으로 급히 적어내린 문구가 드러났다. 금일 자정 환기구 한지수, 명일 오전 격리 병동 이감 계획 단 2줄의 짧은 글. 그러나 박서진에겐 그것으로 좋겠다. 송태경은 변절자로 완벽히 위장한 셈이었다. 장동환을 속이고 박서진을 사지에서 빼내기 위한 치명적 승부. 그녀는 증거를 즉시 입에 넣고 삼켰다. 종이의 비릿한 맛이 혀를 맴돌았다. 그래 이거지. 그녀의 동공에 생기가 돌았다. 시계는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짐작할 수 있었다. 거사까지 남은 시간은 단 4시간.
최민지는 가만히 천장을 응시했다. 모퉁이에 낡은 환기구가 자리했다. 부식되어 흔들거리는 이음새.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권태영, 안심하긴 일러. 이 악바리가 쇠창살을 박살내고 나갈 테니까. 어둠이 짙어지며 폭우는 한층 거세게 쏟아져 내렸다. 인적 드문 외딴 산골의 비밀 구치소에서 피해 복수극이 잉태되고 있었다. 박서진은 천천히 관절을 풀며 움직였다. 한편 지휘관의 대저택. 장동환은 비싼 위스키를 들이켜며 흥겹게 노랫가락을 중얼거렸다. 맞은편엔 송태경이 긴장한 기색으로 대기했다. 박소령 한 잔 들어. 오늘 자네 수고 많았어. 감사합니다. 헌데 이중영님의 신변은 어찌 처분하실 계획입니까? 송태경이 넌지시 질문했다. 장동환은 술을 넘기고 비열하게 킬킬댔다. 처분은 무슨. 재판에 넘겨서 군복을 벗길 거다. 감옥에 쳐넣어 평생 바깥 세상 구경을 못하게 만들어야지. 너도 법정에 서야 할 테니 각오 단단히 해라. 예, 명심하겠습니다. 안심해, 넌 이제 내 사람이야. 이번 일만 잘 수습되면 다음번 중령 진급은 보장된 거나 다름없어. 장동환이 송태경의 등을 툭 쳤다. 송태경은 애써 옅은 미소를 꾸며 보였다. 하지만 무릎 위 주먹은 하얗게 질릴 만큼 몹시 꽉 쥐어져 있었다. 조금만 버텨주십시오, 단장님. 반드시 틈을 만들겠습니다. 그는 속으로 굳게 다짐을 삼켰다. 사자의 소굴에 잠입한 이상 우두머리 목을 베지 못하면 시체가 될 뿐이었다. 창밖으로 벼락이 쳤다. 눈부신 번갯불이 저택 유리를 하얗게 물들였다. 조만간 휘몰아칠 핏빛 사륙전을 경고라도 하는 듯이 심야 1시 55분 제사경비대 지하 감옥은 무덤처럼 적막했다. 이따금 울려 퍼지는 거친 번개 소음과 복도, 끄트머리 근무자의 종이 넘기는 소리만이 정적을 깰 따름이었다. 박서진은 감옥 밖의 경비병을 지켜보았다. 사내는 깊이 졸고 있었다. 비바람 치는 밤, 습기와 피곤이 뭉쳐져 완전히 긴장을 풀기 딱 좋은 타임이었다. 최민지는 혀 밑에 감춰둔 작은 쇠붙이를 빼냈다. 배식판을 찰 때 은밀히 수저 끝부분을 부러뜨려 챙겨둔 조각이었다. 자, 시작해볼까? 여자는 발소리를 죽인 채 침대에 섰다. 천장 모퉁이 환기구의 낡은 나사 4개가 그녀와 바깥 세상 사이를 가로막고 서 있었다. 박서진은 그 쇠붙이를 홈에다 끼웠다. 끽. 마찰음이 울리자 그녀는 동작을 멈췄다. 낙뢰가 떨어지길 기다렸다. 콱쾅쾅. 그 굉음과 동시에 박서진의 두 손이 쏜살같이 회전했다. 나사 하나를 뺐다. 동일한 요령으로 2개, 3개. 전부 풀려버린 순간 그녀는 추락하는 환기구 뚜껑을 가볍게 한 손으로 움켜쥐었다. 먼지가 확 덮쳤지만 헛기침조차 삼켰다. 여자는 들고양이처럼 날렵하게 환기구 내부로 몸을 우겨 넣었다. 캄캄하고 비좁은 길. 들쥐나 오갈 만한 공간이었으나 특전사 시절 하수도에서 사흘을 견딘 그녀에겐 넓은 대로와도 같았다. 기다려. 권태영. 내놈 숨통을 확실히 끊으러 가는 길이다. 박서진은 기어서 나아갔다. 거친 철판에 피부가 쓸려 쓰라렸음에도 기어가는 속력은 결코 줄지 않았다. 송태경이 정한 합류 지점은 본관 뒤 버려진 보일러실 환기구였다. 10분쯤 나아갔을까? 저 앞쪽에 흐릿한 빗무리가 보였다. 출구였다. 박서진은 주의하며 격자형 덮개를 발로 밀어냈다. 문이 열리면서 축축한 밤 공기가 확 스며들었다. 아래쪽을 살핀 그녀는 소리 한 점 없이 내려섰다. 단장님. 어둠을 뚫고 한 남자가 다가왔다. 송태경이다. 그는 까만 우의를 걸치고 큰 전술 가방을 둘러매고 있었다. 늦었으면 죽이려 했는데 시간 약속은 철저하군. 박서진이 가볍게 웃으며 흙먼지를 털어내었다. 송태경은 깊은 죄책감을 느끼며 고개를 푹 숙였다. 송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선 단장님을 빼돌릴 루트가 없었습니다. 안다. 너 연기 꽤 늘었더라. 수갑 채울 적에 손을 바들바들 떨던 것 빼고는 완벽했어. 박서진은 그가 내민 큼직한 전술 가방을 즉시 열어젖혔다.
내부엔 흑색 작전복과 군화, 진압봉 2자루와 전기총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축축한 옷을 내던지고 재빨리 작전복으로 갈아입었다. 몸에 착 감기는 옷을 걸치니 비로소 완벽히 싸울 준비가 된 듯했다. 흐름이 참 나쁩니다. 한지수 중위 호송이 앞당겨졌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 즉시 다른 곳으로 빼돌릴 셈입니다. 반 시간 뒤 앰뷸런스가 뜹니다. 반, 그 보고에 박서진의 눈빛에 살기가 짙게 깔렸다. 목적지는 사설 정신병동입니다. 수용되면 영영 탈출은 불가합니다. 독한 약으로 폐인을 만들 셈이죠. 똥줄이 꽤나 타나 보군. 권태영이 꼬리를 자르려 심하게 발악하네. 박서진은 무기를 허리에 차고 장갑 꼈다. 가죽 장갑이 착 감기는 소리가 거센 빗소리를 싹 갈랐다. 태경아, 핸들링 솜씨 아직 안 죽었지? 특임대 수송 반장 출신 아니겠습니까? 오냐. 앰뷸런스는 우리가 뺏는다. 의무대로 가자. 두 인형이 빗줄기 속으로 스며들었다. 포식자와 먹잇감의 서열이 완벽하게 뒤바뀌는 찰나의 시간이었다. 의무대 건물 뒷문, 구급차 한 대가 엔진을 켜둔 채 대기하는 중이었다. 차량 곁에는 덩치 큰 사복 요원 넷과 군의관 하나가 불안하게 배회하고 서성였다. 빨리 태워. 사단장님 엄명이야. 동트기 전에 끝내. 수사과장의 호통에 남자들이 들 것을 들고 튀어나왔다. 그 위엔 혼절한 한지수가 단단히 묶여 있었다. 핏기 없는 뺨으로 빗방울이 마구 쏟아져 내렸다. 숲을 뒤편에서 그 모습을 보던 박서진이 작게 읊조렸다. 적은 5명, 무기는 진압봉과 테이저건. 대장 녀석은 권총을 찼어. 내가 사복요원 넷을 맡을게. 너는 대장과 기사를 조용히 눕혀. 총성은 금물이야. 알았습니다. 사인 주시죠. 박서진은 흙바닥에 굴러다니던 돌멩이 하나를 힘껏 거머쥐었다. 시선은 외벽을 환하게 비추는 조명 쪽으로 꽂혀 있었다. 쩌렁. 유리가 박살나며 불빛이 꺼지자 일대가 찰나의 순간에 새까만 칠흑으로 돌변했다. 뭐야, 방금? 누가 껐어? 당황한 패거리들이 헤매는 틈을 타 박서진이 은밀히 돌진했다. 풍절음조차 전혀 나지 않는 동작이었다. 박서진은 제일 가까운 남자의 배우로 파고들어 무릎 관절을 확 가격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고꾸라진 놈의 명치를 향해 묵직한 주먹을 꽂았다. 하나 처리. 뭐냐. 다른 놈이 타격봉을 훅 내리쳤다. 박서진은 재빨리 피하며 품에서 무기를 빼내어 철컥 전개했다. 챙. 쇳덩이끼리 맹렬히 충돌해 불똥이 튀었다. 박서진은 무기를 치워내고 휙 회전해 봉 끝으로 적 측두부를 무섭게 내리꽂았다. 빡! 남자가 마른 장작처럼 고꾸라졌다. 둘. 찰나의 순간에 둘이 눕자 생존자들은 큰 패닉에 빠져 물러섰다. 이 미친년. 적들이 테이저건을 번뜩거리며 곧장 덤벼들었다. 박서진은 무척이나 침착했다. 그녀는 무릉덩이를 거세게 박차며 허공을 향해 뛰어올랐다. 특수부대에서 단련했던 공중 발차기 기술이 터져나왔다. 사람이. 두 발이 동시에 적들의 흉부를 강타했다. 창고 경비들은 보급트럭 뒷문에 처박히며 기절했다. 자, 상황 끝. 한편 조수석 쪽에서는 송태경이 타격대장을 제압하고 있었다. 단검을 뽑으려던 타격대장의 팔목을 꺾고 채술 기술로 바닥에 매다 꽂았다. 컥. 너 송태경. 미안합니다. 대장님. 잠시 눈 감으시죠. 송태경이 주먹으로 타격대장의 목덜미를 내리쳤다. 타격대장은 피를 토하고 기절했다. 박서진은 보급트럭 짐칸을 열고 한지수의 생사를 확인했다. 다행히 맥은 뛰고 있었다. 지수야, 괜찮아? 이제 병원 가자. 박서진은 한지수의 밧줄을 풀고 송태경에게 눈짓을 보냈다. 태경아, 지수 데리고 비밀 안가로 튀어. 인천에 내가 아는 조용한 곳이 있어. 주소 찍어줄 테니까 거기로 가서 숨어 있어. 팀장님은요? 같이 안 빠집니까? 송태경이 붉은 눈으로 물었다. 박서진은 지휘본부 쪽을 쳐다보았다. 가장 위층 지휘관실의 불은
아직 켜져서 밝게 빛났다. 나는 아직 칠놈이 남았어. 설마 지휘관실로 가실 계획이십니까? 거긴 지금 방어가 엄청날 겁니다. 미친 행동입니다. 이대로 물러서면 우린 평생 숨어서 지내야 해. 그리고 한지수의 이름은 영원히 범죄자로 굳는 거야. 결판 내야지. 박서진은 바닥에 떨어진 타격대장의 통신기를 집어들었다. 게다가 나한테 뺏긴 게 있잖아. 권태영 그 더러운 자가. 피눈물 나게 갚아줘야지. 하지만 쉿. 지수가 다치면 넌 바로 나한테 죽어. 나의 명령이다. 박서진의 살벌한 목소리에 송태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명심하죠. 지수중위는 목숨 바쳐 방어하겠습니다. 살아서 돌아오십시오, 팀장님. 송태경이 한지수를 실은 보급 트럭을 몰고 빗속 밖으로 벗어났다. 혼자 남은 박서진은 핏물을 닦아내며 지휘 본청을 올려다보았다. 때마침 천둥이 치며 외벽에 그림자가 드러났다. 5층 지휘관실 박서진은 방탄조끼에 벨트를 당겼다. 자, 이제부터 실전이다. 지휘본부 로비는 벌써 적색 경보 상태였다. 박서진의 침입 사실이 퍼져간 모양이었다. 풀무장한 타격대원들이 입구를 빈틈없이 둘러싸고 있었다. 정면 충돌은 미친 짓이었다. 그렇지만 박서진은 정문으로 뚫어낼 마음이 없었다. 그녀는 외벽 뒤쪽 환기구가 있는 곳으로 접근했다. 축축해진 표면이었지만 환기구와 벽돌을 밟고서 5층까지 기어갈 수 있었다. 그녀는 장갑에 미끄럼 방지액을 발랐다. 이윽고 주저함 없이 벽을 오르기 시작했다. 물줄기가 두 눈을 가리고 태풍이 몸을 때렸지만 그녀는 표범처럼 벽을 잡고 한 칸 두 칸 올라갔다. 3층, 4층 관절이 비명을 질렀지만 멈추지는 않았다. 드디어 5층 지휘관실 유리 아래 도달했다. 방 안에선 조명등이 번쩍거리고 있었다. 박서진은 창틀을 쥐고 호흡을 늦췄다. 방에서 장동환의 고함결이 들렸다. 뭐 놓쳐. 이 등신 같은 새끼들이 지금 전 부대 풀어서 잡아. 강을 뒤져서라도 잡아와. 무전기에 대고 쌍욕과 고함을 지르는 장동환의 실루엣이 창문에 비쳤다. 박서진은 뒷주머니에서 해머창 브레이커를 꺼냈다. 게다가 로프를 철근에 튼튼히 묶어냈다. 똑똑 손님 주문 왔습니다. 그녀는 철근을 차면서 공중으로 몸을 던졌다. 화광창 육중한 방탄창이 부서지며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비바람과 같이 짙은 실루엣이 지휘관실 안으로 뛰어들었다. 유리 조각이 비처럼 흩어지는 와중에 박서진이 지휘관실 매트에 안착했다. 구르며 파장을 줄여낸 그녀가 즉시 일어났다. 누구지? 무전기를 들고 있던 장동환이 까무라치게 놀라 뒤로 자빠질 뻔했다. 그의 면전에 서 있는 존재는 괴물과 다름없었다. 몽땅 젖은 회색 전투복, 피와 진흙탕이 뒤범벅된 얼굴, 게다가 흉하게 빛나는 눈동자. 그것은 나락에서 깨어 올라온 악마였다. 쫄았나? 계급장 떼고 싸우자 했잖아. 그래서 왔지. 박서진이 성큼성큼 다가갔다. 파편 조각이 전투화 밑에서 바스락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당직병 어디 있어? 빨리 들어와. 장동환이 식탁 위에 호출배를 미친 듯이 눌렀다. 그렇지만 응답이 없었다. 박서진이 진입하기 전 외부 차단기에 통신 케이블을 잘라버린 덕분이었다. 의미 없어. 지금 이곳은 외부에서 고립됐거든. 너랑 나 둘만 남았어. 장동환은 급히 서랍을 열어 단총을 꺼내려 했다. 그러나 박서진이 더욱 빨랐다. 그녀가 날려던진 단검날이 장동환의 이마를 정확히 타격했다. 윽! 단총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박서진은 탁자를 뛰어넘어 장동환의 멱살을 잡았다. 강한 힘에 장동환이 확 떠올랐다. 우리 지수한테 독먹이라고 시킨 게 너냐? 이것은 항명이야. 군사 재판감이라고. 날 죽이면 너도 살아남지 못해. 장동환이 몸부림치며 비명쳤다. 재판 웃기지 마. 네가 재판을 논할 자격이 있어. 넌 그냥 정장 입은 쓰레기야. 박서진은 장동환을 들어올려 벽에 붙은 거대 부대 마크로 냅다 던졌다. 쾅 유리가 박살나며 장동환이 매트 위로 굴러 떨어졌다. 챈. 기상해.
아직 절반도 안 끝났어. 박서진은 땅 위에 떨어진 지휘관 지휘봉을 주워들었다. 화려한 금장 장식된 지휘봉. 권력의 징표였다. 부하들 조인트 이걸로 까고 다녔지? 내 자식놈 뒤처리 안 해줬다고. 팍! 박서진이 지휘봉으로 장동환의 정강이를 내리쳤다. 끔찍한 고통에 장동환이 크게 비명을 질렀다. 의학 살려줘. 제발 아파. 한지수는 너보다 100배는 더 괴로웠어. 육신이 아니라 가슴이 난도질을 당했으니까. 임다은은 지휘봉을 꽉 잡고 무릎으로 텐 꺾어버렸다. 부러져 반토막이 난 지휘봉을 던져버린 그녀는 장동환의 머리칼을 움켜쥐고 억지로 일으켜 세웠다. 말해. 내 입으로 실토해. 한지수 성추행 네 아들 녀석 짓인데 네가 은폐하려 조작했다고. 증거? 증거 있냐? 내가 안 했다면 끝이라고. 계속 발뺌하는 장동환. 박서진은 주머니 안에서 펜 모양 소형 녹음기 하나를 꺼냈다. 장동환 눈앞에 그걸 흔들었다. 이거 보이지? 지금 녹음 중이야. 게다가 내 가슴에 붙은 바디캠도 클라우드에 실시간 전송되고 있지. 네가 헛소리 짓거리는 걸 바깥에 내 팀원들이 전부 다 듣고 있다고. 물론 클라우드 전송은 뻥이었다. 그러나 겁에 질린 장동환의 뇌는 완전히 굳은 상태였다. 뭐라고? 선택해. 여기서 나한테 우찌게 맞고 뉴스에 시체로 뜰래? 아님 자백하고 감방 가서 콩밥이나 먹을래? 나는 솔직히 전자가 더 맘에 드는데. 차린데 박서진이 주먹을 꽉 쥐어 보였다. 특임대 시절 인간 병기라 불리던 바로 그 주먹. 장동환은 직감했다. 저 주먹에 맞으면 즉사다. 말할게. 내가 지시했어. 윤건우가 사고 쳐서 내가 헌병대장과 짰어. 한지수가 미친 걸로 조작하라고 내가 다 시켰어. 이젠 만족하냐? 장동환이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자백했다. 박서진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떠올랐다. 빙고. 녹음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됐군. 순간 쾅하고 사단장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중무장한 수색대원들이 총을 겨누며 들이닥쳤다. 다 꼼짝 마라. 쏠 준비. 쏘지 마. 야, 이 개새끼들아 쏘지 마. 나 여기 있다. 장동환이 박서진 뒤로 숨으려 했으나 박서진은 재빠르게 그를 바닥에 쳐박고 두 손을 번쩍 들었다. 다들 진정해. 용건 다 끝났어. 박서진 중령 당장 무기 버리고 항복해라. 수색대장의 호통에 박서진은 피식 웃으며 자기 바디캠을 가리켰다. 이거 잘 봐. 방금 전 너희 사단장께서 아주 눈물겨운 실토를 하셨어. 이 영상 날리고 싶으면 날 쏴. 단, 이게 외부에 까발려지는 순간 너희 역시 다 공범이야. 잘 판단해. 수색대원들이 머뭇거렸다. 장동환이 바닥을 기며 소리를 질렀다. 당장 빼앗아. 당장 쏴 죽여. 하지만 대장은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다. 이미 분위기는 묘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박서진의 아주 당당한 모습과 겁먹고 추태를 부리는 사단장의 꼴. 군인의 예리한 감이 이 상황의 진실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마침 깨진 유리 너머로 헬기의 굉음이 울려 퍼졌다. 투두둑 사단장실 내부에 눈부신 탐조등 불빛이 들이닥쳤다. 타이밍기가 막히군. 박서진이 창밖을 내다보며 크게 웃었다. 헬기 측면엔 육군본부 헌병 마크가 선명했다. 계룡대에서 긴급 파견된 중앙수사단 본대 병력들. 박서진이 사전에 심어둔 듬직한 후배가 선배의 긴급 신호를 감지하고 급히 출동한 것이다. 6본 중앙수사단이다. 전 병력 무기 버리고 대기하라. 현 시간부로 7사단의 지휘권은 육군본부가 접수한다. 확성기 소리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다. 대원들은 서로 눈치만 보다 슬며시 총을 내렸다. 장동환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털썩 주저앉았다. 헬기에서 밧줄이 내려오고 검은 진압복의 수사관들이 창문으로 침투했다. 그들은 박서진에게 각 잡힌 거수 경례를 했다. 단장님,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야. 이제 청소할 시간이다. 박서진은 얼빠진 장동환 앞으로 걸어갔다. 그러고는
품속에서 수갑 하나를 꺼냈다. 송태경이 아까 자신을 묶었던 그 쇠수갑. 찰칵. 권태영 소장. 널 직권 남용. 공문서 위조 및 성폭력 범죄 교사 혐의로 체포한다. 변호사를 부르든 말든 그건 네 맘이야. 넌 어차피 끝장났으니까. 장동환은 힘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손목에 묶인 수갑이 조명에 닿아 서늘하게 빛을 발했다. 박서진은 부서진 창가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쏟아지던 비는 어느덧 더 썼고 동편 하늘엔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폭풍우를 묵묵히 견뎌낸 화천의 산맥이 제 자태를 드러냈다. 태경아, 지수야, 다 끝났어. 박서진은 깊게 호흡했다. 비냄새가 밴 아침 공기가 가슴 깊이 차올랐다. 그것은 완전한 승리이자 곧 정의의 향기. 미친 호랑이의 숨 막히는 사냥극이 완벽히 종결되는 순간. 새벽 안개가 짙게 낀 7사단 본부 연병장. 밤새 비는 그쳤으나 바닥은 끔찍한 진흙 구덩이였다. 흙탕물 위로 밧줄에 묶인 권태영이 질질 끌려 나왔다. 그의 어깨를 장식했던 화려한 2개의 별은 진흙 범벅이 되어 아주 볼품없이 더러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엔 여전히 도끼가 서려 있었다. 이거 놔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 육사 동기회장이 대체 누구인지 아느냐고. 내 손목에 쇠고랑을 채우고 너희가 무사할 줄 아느냐. 장동환은 수송차 탑승을 거부하며 심하게 저항했다. 헌병 수사관들은 난감한 듯 식은땀을 흘렸다. 바로 그 순간 멀리서 날아온 음료캔이 장동환의 머리통을 강타했다. 장동환이 비명을 내지르며 위쪽을 바라보았다. 건물 계단에서 박서진이 턱을 채 앉아 있었다. 거칠게 머리를 쓸어 넘긴 그녀는 여전히 핏자국 묻은 전투복 차림이었다. 시끄러워 도무지 편히 쉴 수가 없네. 어이, 똥별. 큰 소리 치는 걸 보니 매가 고픈가 봐. 웃는 박서진. 내년이 감히 날 건드리고 온전할 줄 아냐? 내 변호사가 오면 이따위 강압수사는 당장 백지화될 거다. 내게 한 폭행 협박 다 철저히 고소할 거다. 마음대로 해. 근데 그것만 알아, 사자가 제 아무리 으르렁대도 발톱이 다 뽑히면 그냥 길고양이야. 넌 이제 고양이고. 박서진은 턱짓으로 이송용 차량을 가리켰다. 끌어내 쓰레기 치우는데 예의는 사치잖아. 수사관들이 그녀의 호령에 용기를 내어 장동환을 차 안으로 강하게 밀어 넣었다. 쾅 하고 문이 딱 닫히자 비로소 연병장의 고요가 내렸다. 박서진은 그제야 뻐근해진 목덜미를 풀었다. 온 뼈마디가 쑤실 듯 아팠지만 쉴 순 없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다. 법정 공방. 증거 확보. 놈들은 재력과 백을 다 써서 몰래 빠져나가려 할 거다. 마침 바지 속 비밀폰이 짧게 울렸다. 송태경이었다. 팀장님. 지수중이 강릉 대피시설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쉬고 있지만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해 보입니다. 수고했다. 놈들 미행은 없었어? 챔. 팀장님이 건물을 뒤집어 주신 덕택에 놈들 시선이 전부 거기로 쏠렸습니다. 허나 송태경이 말끝을 흐렸다. 왜지? 윤건우 대위가 사라졌습니다. 장군 관사에도 BOQ에도 안 보입니다. 사단장이 끌려가던 순간에도 털끝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서진의 눈빛이 무섭게 식었다. 친부가 구속됐는데 자식놈이 안 보인다. 주랭랑 친 거다. 혹은 더 섬뜩한 일을 계획하고 있거나 약삭빠른 쥐새끼가 몰래 숨었군. 태경아, 너 707 특임대 시절 감청 전문가였지? 여전히 생생합니다. 윤건우 폰 위치 당장 추적해. 꺼져 있을 테지만 마지막 신호가 잡힌 기지국 위치라도 확실히 찾아내. 그리고 그놈 카드 내역 하이패스 기록. 죄다 털어 이 자식 무조건 타국으로 도주할 거야. 알겠습니다. 즉각 나설게요. 전화를 끄는 박서진은 탑승장으로 발을 뗐다. 서울로 복귀해야 했다. 육군본부 법무실과 검찰단은 벌써 난리법석이었다. 장동환의 끈아풀들이 구제 작전을 꾀하고 있다는 소식이 속속 들려오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로펌 회의실. 군 법무관 출신인 대형 로펌 변호사 윤성호는
TV 뉴스 속보를 보며 미소를 띠다. 화면 속엔 현역 지휘관, 성비위 및 직무유기 혐의로 즉각 구속이라는 문구가 뜨고 있었다. 참, 장장군 이 양반이를 너무 막무가내로 굴더니 결국 사단이 났구만. 윤성호는 넥타이를 조여매며 데스크를 호출했다. 수고한다. 구출 전담 TF팀 구성에 과잉 진압, 불법 연행 증거 조작 이 세 가지 쟁점으로 간다. 박서진 중령 그 여자 과거 행적 싹 다 파보고 특임대 시절 폭력 진압으로 징계 먹은 거 있지. 그거 뻥튀기해서 기자들에게 뿌려. 미친 개가 선량한 장군을 물었다. 쯤에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그는 곧장 코트를 챙겨 입었다. 착수금으로 이미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이 꽂혀 있는 상태였다. 사실 관계는 하등 상관이 없었다. 어떻게 포장하느냐가 핵심일 뿐. 군 조직은 권력이지 정의가 아니니까. 윤성호는 사악한 미소를 머금고는 로펌을 나섰다. 수방사 헌병 중앙수사대 취조실 도성으로 끌려온 장동환은 진술을 거부하고 버티고 있었다. 그는 다리를 꼰 채 거만하게 웃고 있었다. 이윽고 취조실 문이 열리고 윤성호 변호사가 들어섰다. 심려가 크십니다, 장군님. 바깥이 꽤 시끄럽지요? 즉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오, 윤 변호사. 이제야 내 편이 와서 든든하군. 저 미친 개 헌병놈의 새끼들이 감히 내 멱살을 잡았어. 당장 상해 진단서 끊어놨지. 당연합니다. 전치사주. 늑골에 미세골절이라도 생겼으면 딱 좋았을 텐데 단순 타박상뿐이라 살짝 아쉽네요. 그래도 박서진 중령을 폭행치상으로 주참하기엔 충분합니다. 이때 특수 유리 너머로 이 꼴을 지켜보던 박서진이 문을 걷어차며 들어섰다. 여기가 무슨 친목회 자리야? 아주 화기애애하네. 박서진은 의자를 당겨와 윤성호의 바로 앞에 바싹 다가앉았다. 박서진 중령님 맞으시죠? 처음 뵙는데 죄송하지만 변호인 접견 중에는 자리를 비켜주시는 게 용의자 아니지 현행범이야. 그리고 당신 윤성호 변호사 육군 법무실 출신 방산비리 사건 당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뽑아낸 에이스. 박서진은 윤성호의 뒷조사 내역을 읊었다. 윤성호의 인매가 살짝 굳었다. 하지만 이번엔 제대로 상대를 잘못 골랐어. 이건 단순 비리가 아니라 흉악 범죄야. 게다가 내가 한번 물어뜯은 놈은 절대 안 놔. 재판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중령님. 물증이 있어야죠. 장장군님의 자백. 그거 강압과 협박에 의한 억지 아닙니까? 녹취본 들어보니 지휘봉이 박살나는 소리까지 나던데. 그게 법정에서 효력이 있을까요? 윤성호는 약삭 빠르다. 박서진의 가장 뼈아픈 실책을 정확하게 꼬집었다. 그래, 그럼 이것 좀 봐. 박서진은 가방에서 녹음기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다. 권태영 사단 장실 책상에서 나온 거야. 비밀 장부. 지난 3년간 군납체한테 받은 뇌물 리스트 그리고 아들 윤건우가 사고 칠 때마다 합의금으로 나간 돈의 출처. 전부 여기 담겨 있지. 이 작은 녹음기는 현장에서 확보한 게 아니었다. 3장과 4장 사이 박서진이 사단 장실을 뒤질 때 발견한 것이었지만 아직 분석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박서진은 속임수를 썼다. 놈들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걸 보기 위해서였다. 장동환의 입이 벌어졌다. 그게 왜 거기서 왜 없어진 줄 알았어? 내가 증거 인멸하려고 태운 건 껍데기야. 알맹이는 내가 챙겼지. 이거 방송에 터지면 성범죄 은폐는 애교 수준이 될 텐데. 횡령 배임 뇌물 수수. 윤 변호사 양반 이거 다 막으려면 수임료 더 챙겨야겠는데. 윤성호의 표정에서 여유가 지워졌다.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을 탄핵해서 뒤집을 수 있지만 돈 문제는 결코 피하지 못할 증거 싸움이었다. 골라봐. 성범죄 은폐 인정하고 옷 벗을래? 아니면 뇌물까지 엮여서 평생 감방에서 썩을래? 박서진은 서류를 다시 가방 안에 넣으며 일어섰다. 시간 줄 테니까 잘 고민해봐. 참. 그리고 윤 변호사님 나가실 때 조심하세요.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면 전치사주는 거뜬하겠던데. 정수연은 쾅소리 나게 문을 닫고 나갔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식은땀이 흘렀다. 사실 파일엔 암호가 걸려 있어 아직 열어보지도 못한 상태였다. 놈들이 눈치채기 전에 암호를 풀어야 했다. 그 순간 송태경에게서 문자가 왔다. 윤건우 위치 파악 완료. 인천항 미랑 브로커와 접촉 중. 박서진의 눈이 반짝였다. 몰래 대한민국을 뜨려는 쥐새끼를 잡을 완벽한 기회였다. 기다려라. 뱀 대가리 자르기 전에 꼬리부터 밟아줄 테니까. 인천항 제2국제 여객터미널 인근의 낡은 컨테이너 야적장. 해풍에 섞인 역겨운 짠내와 기름 냄새가 진동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야적장 구석, 컨테이너. 사무실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다. 사무실 안 윤건우 대위는 불안하게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사복으로 갈아입었으나 짧은 머리와 검게 탄 피부는 변함없는 군인이었다. 배는 언제 도착하는가? 돈 줬잖아. 아이고 양반 성격 급하네. 해경 단속이 빡세서 타이밍 재고 있으니까 그냥 앉아 계셔. 문신이 가득한 팔을 드러낸 브로커가 컵라면을 후루룩거리며 대꾸했다. 윤건우는 미칠 노릇이었다. 아버지가 구속되는 걸 보고 기겁해서 도망쳐 나왔다. 박서진이라는 여자가 자신을 쫓고 있다는 소식에 오금이 저렸다. 걸리면 죽는다. 그 여자는 진짜다. 윤건우는 배낭을 끌어안았다. 가방 내부에는 현금 5천만 원과 외장 하드가 들어있었다. 외장 하드의 모든 동영상이 들어있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한지수뿐만 아니라 그동안 그가 건드렸던 수많은 여군의 불법 촬영물이 보관되어 있었다. 이걸 챙기고 나가서 해외 서버에 올리면 그걸로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거라 착각하는 더러운 망상에 빠져 있었다. 그 순간 밖에서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콱 뭐야? 브로커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일어섰다. 야 막내야 밖에 누구 왔어? 응답이 없었다. 브로커는 품에서 흉기를 꺼내 들고 문 쪽으로 다가갔다. 윤건우는 구석으로 몸을 웅크렸다. 끽. 철문이 열리고 브로커가 고개를 내미는 순간 퍽. 검은 그림자가 브로커의 안면을 가격했다. 브로커는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뒤로 쓰러졌다. 컵라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문 앞에 서 있는 것은 검정 모자를 푹 눌러 쓴 박서진이었다. 그리고 그 뒤로 3단봉을 든 송태경이 서 있었다. 잡았다 쥐새끼. 박서진이 모자를 벗으며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다. 윤건우의 눈동자가 미친 듯 마구 흔들렸다. 박서진 어딜 그렇게 급하게 도망쳐. 아버지 면회는 가야지. 오지마. 오면 다 찔러버릴 거야. 윤건우는 호주머니에 잭나이프를 꺼내 허공에 휘둘렀다. 훈련받은 장교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허접한 폼이었다. 참 귀엽네. 군인이 총 놔두고 칼장난이나 치다니. 정수연은 코웃음 치며 다가갔다. 그새 쓰러졌던 브로커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그리고 안쪽 방에서 대기하던 조직원 넷이 우르르 튀어나왔다. 쇠파이프와 강목을 든 험악한 놈들이었다. 뭐지? 이년은 남의 영업장에 와서 행패야? 브로커가 코피를 닦으며 소리쳤다. 영업? 사람 빼돌리는 게 영업이면 내가 하는 건 청소야. 쓰레기 처리. 박서진은 송태경을 돌아보았다. 태경아, 너 3분이면 되지. 2분이면 넉넉합니다. 송태경이 3단봉을 펴며 앞으로 나섰다. 좋지. 난 저 찌질이 좀 교육해야겠으니까 잔챙이들은 네가 맡아.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난투극이 벌어졌다. 좁은 컨테이너 사무실은 순식간에 난장판으로 변했다. 송태경은 날렵한 몸놀림으로 조직원들의 주먹을 피하고 급소를 완벽히 타격했다. 707 시절 박서진에게 지독하게 훈련받은 실력이 남김없이 발휘되었다. 박서진은 아수라장을 뚫고 윤건우에게 돌진했다. 윤건우가 벌벌 떨며 칼을 휘둘렀다. 최민지는 물러서지 않았다. 재빨리 가죽 점퍼를 두른 팔로 흉기를 쳐내고 곧바로 윤건우의 팔목을 매섭게 꺾어버렸다. 우두둑, 으악,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박서진은 윤건우의 멱살을 거칠게 잡고 책상 위로 엎어버렸다. 한지수를 기억하지? 네가 약 먹이고 짐승처럼 짓밟았던 그 여자. 진짜로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시키는 일 다 할게요. 윤건우가 눈물 콧물을 빼며 애원했다. 찌질했다. 강자 앞에서는 진정 비굴하고 약자 앞에서는 잔혹한 전형적인 쓰레기였다. 박서진은 윤건우가 껴안은 가방을 템 빼앗았다. 자크를 열자 돈다발과 외장 디스크가 보였다. 이게 네 생명줄인 모양이지? 박서진은 외장 하드를 집어들었다. 윤건우가 급히 손을 뻗었다. 안 돼, 그거 내 거야. 네 거라고? 이 안에 여자들 인생은? 그건 누구 것인데? 박서진은 외장 장치를 땅에 던지고 군화 뒷굽으로 세차게 짓밟았다. 빠직 플라스틱 껍데기가 깨지며 안쪽의 메모리가 박살이 났다. 안 돼. 내 돈, 내 파일. 윤건우가 울부짖었다. 박서진은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봤다. 안심해. 이건 복사본일 테니 원본은 내 PC나 클라우드 안에 있겠지. 싹 다 뒤져내서 복원해주마. 그리고 법정에서 온 세상에 까발려 주겠다. 네가 얼마나 역겨운 쓰레기인지. 상황은 완전히 끝났다. 송태경이 조폭들을 전부 바닥에 쓰러뜨리고 숨을 고르고 있었다. 대장님, 경찰에 인계할까요? 아니, 경찰 부르면 또 권태영 라인이 개입해 불구속 수사라며 시간을 끌게 뻔해. 우리가 직접 호송한다. 육봉구치소 독방에 가둬버려. 정수연은 뻗은 윤건우의 목덜미를 쥐고 억지로 끌고 나갔다. 일어나. 내 애비가 옆방에서 대기 중이시다. 윤건우는 힘이 풀려 걷지도 못했다. 박서진은 놈을 짐짝처럼 차 트렁크에 처박았다. 인천항의 밤바다 소리가 쓸쓸하게 울려 퍼졌다. 차에 탑승하며 박서진은 까만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에는 맹렬한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제 반 왔다. 서울로 향하는 귀경길. 박서진은 기기를 켜고 한지수의 사진을 바라봤다. 활짝 웃는 옛날 사진. 기필코 저 미소를 다시 찾아주겠노라. 그러나 박서진은 미처 몰랐다. 벼랑에 몰린 쥐가 고양이에게 덤비듯 서울의 감방에서는 장동환이 마지막 꼼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장동환은 접겨놓은 윤성호 변호사에게 은밀한 지시를 속삭였다. 한지수 그년이 문제야. 계집 입만 영원히 막아. 입을 막다니요. 살해라도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그건 정말 위험합니다. 누가 죽여? 광인으로 만들라니까. 정신과 진료 기록 있잖아. 그걸로 언론 플레이를 치고 놈들보다 앞서 보호시설을 덮쳐. 박서진이 비운 틈을 노려서 장동환의 눈이 탐욕스레 번들거렸다. 박서진 인연이 내 아들을 덮치러 간 사이에 나는 그년의 약점을 완벽히 도려내겠다. 수도행 박서진의 차량 그리고 춘천 은신처로 쇄도하는 정체불명의 검은 밴들. 엇갈려버린 운명 속에서 또다시 핏빛 비애가 서린 잔혹한 밤이 엄습하고 있었다. 인천발 서울행 고속도로. 야심한 삼시의 도로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송태경이 운전하는 흑색 세단은 속도계 바늘이 최대치까지 닿은 채로 무섭게 폭주하는 중이었다. 뒷좌석에는 사지가 결박된 윤건우가 짐짝처럼 처박혀 있었고 조수석의 박서진은 불안한 듯 무릎을 손끝으로 톡톡 쳤다. 태경아 더 밟아. 이미 180입니다. 대장님, 빗길이라 더 가속하는 건 무리입니다. 안가 경비 책임자가 연락이 닿질 않아 영 찜찜합니다. 박서진의 직감. 707 시절 사선을 겪으며 다져진 짐승 같은 본능이 뇌리에 큰 경고를 울리고 있었다. 장동환이 순순히 앉아 당하기만 할 호구가 절대 아니었다. 놈은 사지에 몰린 쥐새끼고 쥐는 고양이를 물고자 이빨을 세우는 법이었다. 바로 그때 박서진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 발신자는 안가 경비팀. 박서진은 신경질적으로 전화기를 받아들었다. 정중사 보고해라. 아, 대장님 괴한들입니다. 놈들이 덮쳤습니다. 짤막한 비명 뒤 둔탁한 구타음이 울렸다. 곧 낯선 남성의 음성이 스피커 너머로 전해졌다. 박중령아, 네가 딴 데서 뻘짓하는 사이에 우리는 여유롭게 빈집이나 털러 왔다. 한지수 그녀는 우리가 실컷 놀다 치워줄게. 정신병원으로. 너 대체 누구야? 그 여자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네가 날아와도 최소 2시간이야. 그 틈이면 우린 깔끔히 작업을 끝내고 따끈한 국밥 하나 비우고 있을걸. 하하. 뚝. 통화가 끊겼다. 박서진의 두 눈이 흔들렸다. 2시간은 물리적으로 좁히기 불가능한 시간차였다. 춘천 안가엔 한지수 보호를 위해 후임 둘 박아뒀지만 베테랑 해결사들이 작정하고 덮친다면 그들만으론 버텨내기가 사실상 벅찼다. 정차. 예, 고속도로 한가운데입니다. 멈추라고 끽. 세단이 갓길로 쏠리면서 정지했다. 박서진은 뒤로 돌아 윤건우의 목덜미를 낚아챘다. 묻자. 네 애비가 푼 그 개들 대가리가 누구야? 소속이 어딘데? 나 전혀 몰라. 아버지가 알아서 하신댔어. 진짜라고. 윤건우는 겁에 질려 미친 듯 도리질 쳤다. 박서진은 놈을 밀쳐내고 앞을 주시해 보았다. 대안이 없었다. 자신이 가는 동안 한지수는 위험해진다. 그때 박서진의 뇌리 속에 한 인물이 스쳐갔다. 춘천 외곽 화천과 가장 인접한 곳에 머무는 자. 과거 군복무 시절 유일하게 신세를 졌던 동시에 아주 치명적인 인물. 박서진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찾았다. 입력된 별명은 미친 개 통화 연결음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내가 응답해왔다. 새벽 3시네. 찔래 너? 갈라진 음성. 그렇지만 그 속에 담긴 사례는 뚜렷했다. S. 나다. 박서진. 호랑이. 이 야밤에 대체 무슨 용무냐? 보도를 보니 74단을 쑥대밭으로 만들었군. 청탁 하나 하지. 아니 은혜를 갚아. 웃기네. 춘천 소양댐. 주변 안전가오. 위치 전송할게. 당장 출발해. 어째서지? 그곳에 내 가족이 있어. 악당들이 해치려고 한단다. 내가 가면 2시간 걸린다. 네가 가면 20분 안에 가. 수화기 넘어 정막이 내렸다. 라이터 켜는 소리. 이내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는 소리가 들려왔다. 적들은 장동환 사단장이 매수한 용역군들 인원 미상 무기 상태는 흉기, 지참 짐작 흥미롭군. 군인 녀석들과 붙는 건 지쳤는데 양아치 놈들이라면 가볍게 즐겨도 되겠지. 목숨만 살려도 식물인간만 만들어 최선은 다할게 끊어 당장 간다. 통화가 끝났다. 박서진은 핸들에 이마를 기대었다. 놈이 이동한다. 국방정보사령부 HID 기원의 특수요원 윤태호. 옛 작전 도중 박서진과 목숨을 살려준 적이 존재하는 살인병기였다. 송태경아 밟아. 200으로 밟아. 태호 녀석이 버텨낼 무렵에 우리가 무조건 가야 해. 모터가 굉음을 내뿜었다. 차량은 거센 빗속을 뚫고 춘천으로 맹렬하게 달렸다. 동일 시각 춘천 은신 가옥의 고요한 저택은 생지옥으로 변해 있었다. 창문들은 전부 박살났고 거실 바닥에는 박서진과 부른 보디가드 정중사가 피칠갑을 한 채 기절해 쓰러져 있었다. 한지수이 대체 어딨나? 나와. 검정 마스크를 낀 5명의 괴한들이 실내를 뒤집고 다녔다. 그들의 손에는 쇠파이프와 사시미가 꽉 쥐어 있었다. 장동환의 지시를 따르는 청부폭력 집단들이었다. 윤지아은 2층 빈방 모퉁이 장롱에 숨어서 입을 꽉 막고 있었다. 가슴이 터질 듯 요동쳤다. 아래층에서 울려 퍼지는 집기 무너지는 소음. 폭언 이어서 정중사의 비명소리. 도와주세요. 단장님, 제발 살려요. 여자는 오열을 터뜨리며 박서진을 불렀다. 그렇지만 그곳은 너무 멀었다. 그때 비밀방 문이 활짝 열렸다. 여기 있었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마스크를 낀 사내 하나가 섬뜩하게 웃으며 걸어왔다. 그의 손엔 날선 주사기가 들려 있었다. 지독한 환각제였다. 약을 맞고 경찰에 발각되면 그녀는 꼼짝없는 약물 중독자이자 정신 이상자로 취급받게 될 참이었다. 오지마. 가까이 마요. 한지수이 문을 꽉 잡고 저항했지만 사내의 완력을 감당할 수는 없었다. 문짝이 부서지고 괴한이 한지수의 머리카락을 낚아챘다. 조용히 있어. 한 방이면 훅 간다니까. 아빠 백만 믿고 나대는 년이 참 말이 많아.
괴한이 주사바늘을 한지수의 팔에 찌르려는 찰나였다. 쨍그랑 다락방 유리창이 부서지며 정체불명의 물체가 괴한의 후두부를 쳤다. 돌멩이였다. 괴한이 흔들거리는 틈에 창문을 딛고 어두운 실루엣이 실내로 몸을 던졌다. 까만색 모터사이클 자켓과 찢어진 청바지. 덥석 수염 윤태호였다. 젠장. 2층인 줄 알았는데 높군. 윤태호는 고개를 우뚝 꺾으면서 그 사내를 노려보았다. 네가 그 사냥개냐? 주삿바늘 쥐고 까부는 꼴이라니. 불량배도 격이 있지. 정체가 뭐냐? 저놈 담궈. 괴한이 고암치자 밑에 머물던 남은 네 사내가 계단으로 급히 올라왔다. 비좁은 비밀방에서 1대5의 대치 상태. 그러나 윤태호는 겉옷 주머니에서 손을 안 뺐다. 박서진 그 계집이 애원만 안 했어도 너희들은 오늘 황천길인데 천운인 줄 알아라. 윤태호의 안광이 변했다. 제일 일찍 덤벼든 사내의 타격을 머리만 살짝 꺾어 피한 그는 찰나에 안에서 손을 뻗어 턱을 강타했다. 쾅! 뼈가 부서지는 파열음과 동시에 놈이 기절했다. 어라! 윤태호는 좁은 공간을 써서 놈들이 동시에 덤벼들지 못하도록 통제했다. 단검을 쥔 자가 찌르려 할 때 그는 쓰러진 적을 방패로 써서 막고 하단 발차기로 무릎 관절을 부수었다. 크악! 하지만 인원수가 많았다. 배후에서 막대기가 날아 윤태호의 등을 때렸다. 쾅! 일반인이었다면 기절했겠지만 그는 작은 비명조차 내지 않고서 등 뒤를 노려보았다. 간지럽냐? 윤태호가 강목을 낚아채서 적의 정수리를 내리찍었다. 그 생지옥 속에서 윤지아은 모퉁이에 쪼그리고 떨고 있었다. 윤태호가 놈들을 막아냈지만 그들은 지친 기색 없이 끊임없이 달려들었다. 윤태호의 입술에도 선혈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 순간 외부에서 폭음이 울려왔다. 바퀴가 타는 악취와 동시에 담장을 들이받고 정차해버린 자동차 소음. 출입문이 산산조각이 나며 친숙한 외침이 메아리쳤다. 이 나쁜 놈들아. 최민지였다. 여자는 홀을 가로질러 2층 계단으로 뛰어올랐다. 그녀 손에는 인천항에서 가져온 진압봉 2자루가 꽉 쥐어 있었다. 진압봉을 쥔 그녀는 흡사 쌍검을 든 투사처럼 보여졌다. 태호야, 비켜. 윤태호가 쓱 웃으며 뒤로 물러났다. 박서진이 돌풍처럼 들이닥쳤다. 감히 내 구역에 발을 들여 그것도 약을 들고 박서진의 진압봉이 춤을 췄다. 그녀는 용서가 없었다. 팔다리 무릎놈들이 2번 다 일어서지 못하도록 뼈마디를 무섭게 때렸다. 어두운 다락방은 비명으로 가득 찼다. 끝까지 남은 주사기를 들었던 놈이 창문으로 달아나려 했다. 박서진이 경찰봉을 집어던졌다. 봉은 핑 돌며 날아가서 놈의 종아리에 꽂혔다. 크악! 놈이 바닥에 뒹굴다. 박서진은 묵묵히 다가가 놈의 손에 들린 주사기를 치웠다. 이어서 놈의 멱살을 잡아 창밖으로 몸을 내밀게 했다. 이거 지수한테 쓰려고 챙겼냐? 하! 이 안에 든 게 뭐지? 마약류 졸피뎀. 제발 살려요. 명령을 따랐을 뿐이랍니다. 명령은 다해. 당장 뛰어내려. 박서진이 손을 풀으려는 시곁을 하자 놈이 펄쩍 뛰며 바지가랑이를 붙잡았다. 태경아 루프 가져와. 이 녀석들 전부 굴비처럼 묶어서 마당에 매달아놔. 순경 올 때까지 비 좀 맞게. 상황은 종료되었다. 윤태호는 창에 기대어 담배를 하나 피웠다. 아슬의 호랑이. 10분만 늦었으면 내 식구 약쟁이 될 뻔했다. 감사다. 빚은 나중에 갚을게. 박서진은 울고 있는 한지수에게 걸어갔다. 더러운 장갑을 벗고 따뜻한 손으로 한지수의 볼을 감쌌다. 지수야 괜찮니? 언니 왔다. 이젠 아무도 널 못 건드려. 정말 약속할게. 한지수가 박서진의 품에 안겨 통곡했다. 박서진은 이를 깨물었다. 장동환, 지금 법이고 나발이고 놈의 숨통을 조여놓기 전에는 포기치 않겠다고 결심했다. 오전 9시 서울 육군본부 검찰단. 밤새 퍼붓던 비가 그치고 해가 떴지만 박서진의 싸움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그녀는 더러운 전술복 대신 송태경이 가져온 정복으로 갈아입었다. 가슴에 달린 훈장들과 중령 계급장이 햇빛을 받아 빗나갔다.
조사실안. 장동환 소장은 끝까지 뻣뻣했다. 윤성호 변호사가 옆에서 조언을 하고 있었다. 묵비권 계속 유지하십시오. 저쪽에서 꺼낼 수 있는 건 정황 증거뿐입니다. 녹취록은 불법 도청이라 증거 채택 안 됩니다. 건우 도련님만 꾹 참으면 이깁니다. 그때 박서진이 조사실 문을 밀고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가 들려 있었다.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정 소장님. 유치장 잠자리는 참 불편하셨을 텐데. 칫, 내년이 언제까지 기고만장할지 보자. 내 변호인단이 이미 국방부에 탄원서냈어. 불법 구금 가혹 행위. 너 옷 벗을 각오나 해. 장동환이 콧방귀를 꼈다. 박서진은 소파에 앉아 서류를 책상 위에 던졌다. 옷 벗는 건 내가 아니고 당신이야. 게다가 당신 아들. 박서진은 파일처를 펼쳤다. 맨 앞장 있는 사진. 새벽에 인천항에서 찍힌 윤건우의 처참히 박살난 외장 하드의 잔해였다. 윤건우 새벽 4시에 인천항에서 긴급 구속됐습니다. 밀항시도 외환관리법 위반 게다가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가 진짜 화려하더군요. 장동환의 눈꼬리가 흔들림. 윤건우가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키신 겁니까? 붙잡히자마 10분도 안 돼서 쫙 불던데요. 아버지가 시켰다. 헌병대장이랑 짜고 쳤다. 본인은 억울하다. 박서진은 뻥소리를 섞었다. 실은 윤건우는 두려움 질려 횡설수설했지만 박서진이 바라는 만큼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죄수의 딜레마 서로 분리된 상태에서 상대가 불었다고 믿게 만들면 먼저 입을 터는 쪽이 살기를 찾게 된다. 아닐 리 없어. 내 아들이 날 팔 리가 없어. 진짜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박서진은 모니터를 켰다. 화면에는 새벽 춘천 안전가옥을 습격했던 조폭들의 진술 영상이 재생되었다. 마당에 굴비처럼 묶여서 비를 맞던 그들은 순경이 오자마자 살려달라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장동환 사단장 측근이라는 대리인이 시켰어요. 한지수 중위한테 마약 주사해서 만들려고 돈은 5천 받았습니다. 영상을 본 윤성호 변호사의 표정이 사색이 되었다. 본인이 사주한 일이 드러난 것이다. 윤 대리인님, 이건 살인 교사 및 청부 폭행입니다. 변호사 자격 상실은 물론이고 당신도 감방으로 가셔야겠는데. 임다은이 윤성호를 쏘아보았다. 윤성호는 헛기침을 하며 허둥지둥 서류를 챙겼다. 저 장군님,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이거는 다른 대리인을 알아보시는 게 뭐. 이봐, 윤 변호사 돈 받아 챙기고 어딜 도망가? 장동환이 고함쳤지만 윤성호는 도망치듯 조사실을 빠져나갔다. 이젠 방 안에는 박서진과 장동환 둘뿐이 없었다. 박서진은 묵묵히 장동환에게 다가갔다. 보쇼잉, 당신이 믿던 돈 권력 인맥 다 쓰레기야? 위기 닥치니까 뱀새끼처럼 도망가는 거 봐. 너 바라는 게 뭐냐? 돈 승진 말만 해. 내 비밀 통장에 있는 돈 절반. 아니 몽땅 줄게. 그러니까 이거 덮자. 장동환이 처절하게 매달렸다. 박서진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그녀는 장동환의 멱살을 잡지 않았다. 대신 탁자를 쾅 내려쳤다. 돈? 그 역겨운 돈으로 내 명예를 사겠다고? 박서진은 품에서 옛날 사진 한 장을 꺼냈다. 4년 전 졸업식 때 찍은 사진. 한지수와 박서진이 환하게 미소 짓는 사진이었다. 이 꼬마의 미소. 당신이랑 내 아들놈이 짓밟은 그 미소. 돈으로 보상이 될 것 같아. 당신은 군인도 아니지. 돈으로 군인도. 그저 제복 입은 범죄자지. 재판 기다려. 내가 증인석에 서서 당신이 한 일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다 까발려 줄 테니까. 이어서 박서진은 장동환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내 아들 송우진. 내가 복원한 외장 하드 영상 벌써 방송국에 보냈어. 오늘 저녁 9시 보도. 온 국민이 네 아들이 어떤 괴물인지 알게 될 거야. 넌 사회적으로 끝장이야. 아, 안 돼. 장동환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전부 다 끝장났다. 아들의 만행이 전파를 타면 그 어떤 권력으로도 막을 수 없다. 여론 심판 그리고 법의 재판.
그는 완전하게 파멸했다. 박서진은 조사실을 나섰다. 복도 의자에 송태경이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났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재판 남았어. 지수중이는 병실에서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어서 송태경이 머뭇거리다 말을 꺼냈다. 방금 방송국 PD한테 연락 왔습니다. 단장님이 보내신 자료 데스크 승인 떨어졌답니다. 오늘 밤 단독으로 나갑니다. 진짜 잘 됐네. 박서진은 창밖을 쳐다보았다. 계룡대의 하늘은 맑았다. 지난밤의 폭풍우가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태경아, 나 밥 좀 사줘라. 국밥 먹고 싶다. 따뜻한 걸로. 네. 계룡 시내에서 가장 잘하는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서진과 송태경이 복도를 걸어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지쳐 보였어도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다. 그러나 박서진은 알고 있었다. 악은 잡초와 같으니 뽑아도 다시 자라난다는 것을. 장동환 녀석을 잡았다고 군대의 어둠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그녀는 포기치 않을 것이다. 미친 아호랑이의 이빨이 남아있는 한 어둠 속의 숨은 쥐새끼들은 밤잠을 설쳐야 할 것이다. 박서진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가자. 밥 먹고 힘내서 남은 쓰레기들 쓸어내러 가야지. 그녀의 구두 굽소리가 경쾌하게 복도를 울렸다. 또각. 이것은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멈추지 않는 교향곡이었다. 국방부 보통 군사법원 대법정 법정안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었다. 지난밤 방송국을 거쳐 윤건우의 끔찍한 범죄 영상과 장동환 소장의 음성이 공개되면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발칵되었다. 법원 밖에서는 수천 명의 군중이 촛불을 들고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었고 그 함성이 법정 안까지 웅거리며 밀려 들어왔다. 피고인석에 앉은 장동환과 윤건우 부자 화려했던 별 2개는 사라지고 가슴에 죄수 번호가 박힌 푸른색 수의를 입은 장동환은 며칠 사이에 늙어 보였다. 옆에 앉은 윤건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벌벌 떨고 있었다. 재판장님, 피고인 장동환은 평생을 조국에 헌신한 군인입니다. 박서진 중령의 구속 과정은 명백한 위법이었으며 강압에 의한 자백은 증거 효력이 없습니다. 새로 선임된 대형 로펌의 변호사가 핏대를 세우며 변론했다. 돈으로 처바른 호화 변호단이었다. 그들은 절차상의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무죄를 강조하고 있었다. 방청석 맨 앞줄 정복을 차려입은 박서진이 팔짱을 낀 채 그 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서늘했다. 짖어라. 목이 터져라. 짖어봐. 그래야 나중에 목줄 끌 때 더 즐거우니까. 검찰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증인 청구합니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육군본부 중앙수사단장 박서진 중령을 증인으로 요구합니다. 허락합니다. 박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석으로 걸어갔었다.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법정의 침묵을 깼다. 그녀가 증인석에 앉자 장동환이 이를 갈며 째려보았다. 박서진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싸늘하게 웃어주었다. 변호사가 먹잇감을 노리는 짐승 새끼처럼 다가왔다. 증인 체포 당시 피고인을 구타하고 지휘봉을 부러뜨리며 위협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너무도 당당한 대답에 변호사가 도리어 당황했다. 그렇다면 이는 직권남용이자 폭력행위 아닙니까? 수사관이 피해자를 구타하다니 이건 야만적인 짓입니다. 야만이라? 변호사, 영감, 뭔가 오해하고 있군. 박서진이 마이크를 잡고 변호사를 똑바로 쳐다봤다. 나는 군인이고 내 임무는 적을 섬멸하는 겁니다. 내 부하 내 전우를 건드린 놈은 더 이상 아군이 아닙니다. 오직 적입니다. 적을 제압하는데 뺨 좀 때리고 몽둥이 좀 부러뜨린 게 뭐 대수입니까? 총으로 쏴 죽이지 않은 걸 고맙게도 생각해야지.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판사가 의사봉을 내리쳤다. 정숙 증인 법정에서는 언행을 주의하세요. 죄송합니다. 재판장님, 그러나 저자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악마의 탈을 쓴 짐승에게 인권을 논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이보세요. 말 다 했나? 변호사가 얼굴이 붉어져 고함쳤다.
박서진은 콧방귀를 뀌며 품에서 USB 하나를 꺼내 들었다. 말장난은 그만합시다. 재판장님, 검찰 측에서 제출한 영상 증거 외에 제가 어제 복원한 추가 영상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추가 영상입니까? 윤건우의 클라우드에서 빼낸 겁니다. 저들이 감췄다고 여긴 진짜 파일입니다. 그날 한지수 중위에게 벌어진 모든 참상이 선명하게 찍혀 있는 영상이죠. 이 참혹함을 보고서도 죄가 없다고 우길지 기대되네요. 변호인이 사색이 되어 항의했으나 판사는 증거로 인정했다. 재판정 한가운데 큰 모니터가 켜졌다. 첫 장면은 아주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윤건우가 숨겨둔 비밀 카메라였다.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해. 한지수의 처절히 우는 목소리. 이내 야수같이 덮치는 윤건우의 모습. 반항하는 한지수에게 억지로 술을 붓고 때리는 상황이 적나라하게 비춰졌다. 나아가 결정적 증거로 영상 마지막 부분에 녹음된 통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빠 저 일 쳤어요. 어쩌죠? 이 멍청한 녀석. 먼저 사람부터 다 막아. 헌병대장 보낼 테니 약 먹여 재워둬라. 자해를 벌인 걸로 위장할 테니까 걱정 마. 장동환의 육성이었다. 변명 불가능한 결정적 증거. 자식이 남긴 몰카가 제 아비의 숨통을 조이는 올가미로 변해 날아든 셈이다. 재판정 안은 충격에 휩싸였다. 객석에서 큰 고성과 탄식이 터져나왔다. 장동환의 낯빛은 창백하게 질려 떨렸다. 윤건우는 귀를 막고서 악을 썼다. 치워 제발. 내 거 아니란 말이야. 하지만 영상은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 바로 그 순간 출입문이 활짝 열리며 휠체어 한 대가 등장했다. 송태경이 천천히 끄는 의자 위엔 병원복 차림의 한지수가 앉아 있었다. 여전히 파리한 낯빛이었으나 눈동자만큼은 강렬히 빛났다. 피해자 한지수 중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홀은 숙연해졌다. 한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굳게 거머쥐었다. 박서진이 곁으로 다가와 한지수의 손을 따스히 잡아주었다. 해낼 수 있지, 지수야? 저놈들 똑바로 봐. 네가 결백하다는 사실을 당당히 증명해. 한지수가 묵묵히 수긍했다. 그녀는 윤건우를 정면으로 가리켰다. 저놈은 악마입니다. 절 유린하고 영혼마저 부수려 했습니다. 사단장인 부치는 절 미치광이로 만들어 이 사회에서 완전히 생매장하려 모의했습니다. 전 진짜 살고 싶었습니다. 자살하려던 게 아니라 단지 살고 싶어서 제발 살려달라고 절규한 겁니다. 한지수의 통곡에 청중마저 같이 울었다. 판사 눈시울도 붉어졌다. 변호인은 어떤 반론도 펴지 못한 채 털썩 자리에 주저앉았다. 승부는 완전 끝났다. 박서진은 피고인석으로 다가가 장동환의 귓가에 나직이 읊조렸다. 들려? 저 소리가 네가 만든 나락에서 생환한 자의 매서운 폭로다. 이제 네 순서야. 저 불구덩이로 뛰어들 시간이다. 장동환은 절망하며 푹 고개를 숙였다. 수석 재판관이 판결문 낭독을 곧 시작했다. 피고 장동환,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부하를 지켜야 할 지휘관의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 끔찍한 범죄를 은폐하려 획책하였다. 이는 절대 용서될 수 없는 대역죄다. 하여 피고인에게 실형 20년을 선고한다. 또한 피의자 윤건우에게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15년을 구형한다. 쾅쾅. 판결 소리가 법정을 맴돌았다. 장동환 부자는 헌병들 손에 거칠게 이끌려 나갔다. 시민들이 그들을 향해 빈병과 달걀을 던졌다. 박서진 너 각오해. 감옥에서 풀려나면 절대 가만 안 둘 테다. 장동환의 악에 바친 고함이 복도 너머로 완전히 잦아들 때까지 박서진은 그 비참한 뒷모습을 잠자코 바라보았다. 어디 한번 나와 보시지. 그땐 감옥 따위가 아닌 진짜 나락으로 처박아 버릴 테니. 임다은이 한지수를 꼭 끌어안았다. 두 여자의 뺨을 타고 벅찬 눈물이 쉼없이 쏟아졌다. 길고 험난했던 전쟁이 끝났다. 모든 재판이 끝난 지 석 달 뒤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 중앙연병장. 구름 한 점 없이 화창한 가을 하늘을 배경으로
군악대의 장엄한 행진곡이 퍼졌다. 칼같이 줄을 맞춘 군인들이 정렬한 단상 위로 대통령 및 국방장관, 그리고 육군 참모총장이 자리 잡고 서 있었다. 안내자의 장례 방송이 쩌렁쩌렁하게 스피커로 퍼져나갔다. 곧이어 무공보국 훈장 수여식이 거행되겠습니다. 육군본부 소속 수사단장 박서진 대령. 계단 아래서 굳건하게 대기하던 박서진이 몹시 절도 넘치는 발걸음으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갔다. 지금 그녀의 양어깨엔 중령 표식 대신 새롭게 달게 된 대령 계급장이 찬란하게 반짝였다. 지난 사건의 막대한 공적을 높이 사 특진과 동시에 최고 훈장 수여자가 된 참이다. 박서진은 국가 원수 앞에 꼿꼿이 서서 절도 있게 거수경례를 올렸다. 충성 윤대령 자네 같은 훌륭한 군인이 버티고 있어 우리나라가 무척 든든하군. 그간 마음고생 아주 컸습니다. 최고 통수권자가 손수 그녀의 목에 금빛 훈장을 직접 채워주었다. 제법 육중한 훈장의 촉감이 전해졌다. 그건 단지 차가운 금속이 주는 무거움만이 아니었다. 그녀가 목숨 걸고 수호한 올바른 가치의 크기이자 그동안 쏟아낸 피눈물의 숭고한 무게였다. 행사장 한편에선 송태경 중령이 힘껏 환호하고 있었다. 그 또한 무사히 소령 계급을 떼고 중령으로 올라섰다. 그의 바로 곁엔 이제 평상복을 곱게 차려입은 여인이 무척 환하게 미소 지으며 가볍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바로 한지수였다. 그녀는 이미 군 조직에서 벗어났다. 박수받는 저녁이었다. 비록 낡은 군복은 내려놓았으나 그녀의 표정엔 더는 어둠이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정신과 치료를 끝내고 지금은 상처받은 10대들을 위한 전문 상담사라는 찬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모든 식순이 막을 내리고 윤지수는 넓은 운동장 한쪽 벤치에 걸터 앉아 가볍게 담배를 꺼내어 깊숙이 물었다. 라이터 뚜껑이 열리는 찰나 누군가 다가와 재빨리 불을 켜주었다. 바로 송태경이었다. 태경아, 넌 이제 중령이야. 부관 역할은 그만둬. 전역하는 날까지 단장님 모실 겁니다. 저를 받아줄 지휘관이 단장님 외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송태경이 너스레 떨며 웃었다. 재미없는 놈. 박서진이 미소와 함께 연기를 내뿜었다. 그 순간 한지수가 다가왔다. 단장님. 아, 이제 대령님이라 해야 할까요? 축하드려요. 한지수가 꽃다발을 건넸다. 프리지어, 당신의 새 출발을 응원한다는 의미의 꽃이었다. 고맙다, 지수야. 표정이 참 좋아 보이네. 요즘 어때? 바빠요. 심리 상담 배우느라 진짜 바빠요. 저같이 상처 입은 분들 돕고 싶어서요. 단장님이 절 살려주신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을 구하고 싶어요. 윤지아의 두 눈이 빛났다. 그 시선을 마주치자 박서진의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던 죄책감이 마침내 전부 녹아내리는 듯했다. 응, 넌 늘 해낼 거야. 넌 정말 굳센 아이잖아. 정수연이 한지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 순간 저 멀리서 검은 바이크 한 대가 요란히 다가왔다. 안전모를 벗자 HID 출신 윤태호 얼굴이 보였다. 야 호랑이 뉴스 보니 훈장 탔더라. 내 지분도 꽤 있는 거 알지? 당연하지. 밥 한 끼 대접하면 될까? 밥 말고 나중 소주 한 병 사. 고맙다. 내 덕에 나도 사람 구실 한번 해봤다. 윤태호는 머쓱한 듯 콧등을 쓱 비비더니 안전모를 푹 눌렀었다. 간다. 무슨 일 생기면 연락해. 잘 할인해 줄게. 윤태호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박서진은 그의 뒷모습에 가볍게 웃었다. 자, 우리도 갈까? 어딜 가실 겁니까? 회식하러 가시죠. 송태경이 한껏 신이 나서 물어봤다. 박서진이 일어서며 정모를 곧게 고쳤었다. 회식은 미뤄둬. 정보과에서 비밀 정보가 내려왔다. 남수단 파병 부대 내에 보급품 빼돌려 뒷돈 챙기는 놈들이 있다는군. 송태경과 윤지아가 동시에 헛웃음을 크게 터뜨렸다. 단장님, 훈장 탄 날에도 일하러 가십니까? 정말 못 말립니다. 상은 상이고 잡을 놈은 잡아야지요. 범죄에는 쉬는 날이 없지. 박서진의 두 눈이 또렷이 번뜩였다.
그것은 사냥감을 쫓는 야수의 눈빛 아니 조국을 수호하는 전신의 눈빛이었다. 태경아 시동켜. 다음은 아프리카다. 네, 알겠습니다. 송태경이 재빨리 경례하고 차로 달려갔다. 박서진은 윤지아를 향해 손을 가볍게 흔들곤 천천히 발을 돌렸다. 가을 풍경 속 제복자락이 세차게 흩날렸다. 땅엔 여전히 짙은 어둠이 남았다. 권력 뒤 숨은 악약자를 유린하는 폭력. 진실 감추는 기만, 그래도 안 두렵다. 칠흑이 짙을수록 별은 더욱 찬란히 반짝이는 법이거든. 또한 그 어둠을 찢어밟길 미친 아모랑이가 눈 부릅뜨고 살아있으니까 최민지는 하늘을 올려 쳐다보았다. 찬 햇빛이 그녀의 앞길을 비춰주고 있었다. 출발. 사냥을 할 시간이다. 그녀의 기막힌 뒷모습 위로 707 특수 임무단 시절의 구호가 환청처럼 울려왔다. 실천으로서 이론을 대변하고 성과로서 절차를 증명한다. 박서진의 혈투는 끝맺지 않았다. 정의가 이기는 그날까지 그녀의 전진은 멈추지 않을 최종적인 의미와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에는 반드시 고요한 아침이 찾아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마음 하나가 결국 한 사람의 삶을 다시 빛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진심으로 지키려 했던 마음은 언제나 가장 늦게라도 반드시 닿는다는 것을.